이것이 리눅스다 3판 2장 리눅스와 로키 리눅스 소개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의 계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59쪽에 나오는데요.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리눅스는 무료 유닉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닉스라는 상용 툴이 리눅스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무료로 만든 게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1991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성함이 리누스 토르발즈 또는 라이누스 토르발즈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버전 0.01을 1991년에 작성을 하시고 92년에 0.02 버전을 발표하면서 리눅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리누스 토르발즈는 커널만 개발했는데 이 커널의 의미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의 엔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리눅스, 앞으로 쓸 로키 리눅스 또는 페도라 리눅스 이런 것들은 바로 배포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배포판은 자동차로 생각하면 완성된 자동차가 배포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만든 건 뭐냐? 자동차의 엔진, 바로 커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커널은 여기 그림상에 잘 나와 있는데 하드웨어와 통신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핵심적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널을 직접 다루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는 않지만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가동이 안 되겠죠. 앞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것처럼 이 커널은 이 리눅스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엄격한 의미의 리눅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눅스라고 부르는 것은 이 배포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커널 위에 쉘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쉘은 명령어를 해석하는 배시쉘, C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엑스윈도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웹서버 또는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말씀드린 배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배포판이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로키 리눅스 9 버전을 쓰는 겁니다. 그럼 로키 리눅스 9 안에도 바로 라이너스 토르발즈가 만든 커널, 엔진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GNU 프로젝트라는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용어는 뭐냐면은 1984년에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의 목표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GNU 프로젝트 이전에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무조건 있어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만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너무 독점적이기도 하고 이런 폐단 때문에 이분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서로 제한 없이 공개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분의 큰 목적이고, GNU 프로젝트의 GPL 라이선스가 있거든요. 많이 나오는 용어군요. GPL 라이선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입니다. 무료뿐 아니라 수정해도 되고요. 공유를 해도 되고 배포를 해도 됩니다. 또는 판매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눅스를 공짜로 무료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걔를 수정하셔도 돼요. 여러분 맘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해도 되고 심지어 그것을 판매해도 이 라이선스 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판매하는 건 나중에 양심에 찔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좀 더 좋게 수정을 해요. 그 수정한 것을 판매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죠. 수긍하겠죠. 대신 그 수정한 소프트웨어, 그 코드도 바로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코드는 오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면 여러분이 GPL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소스까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수정해도 되고 판매도 되는데 만약에 그걸 수정했다면은 여러분이 수정한 내용도 바로 오픈해야 되는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겠죠. 누군가 가져가서 좋게 수정하거나 기능을 추가해서 또 공개하고 그걸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수정해서 또 공개하고 이러면 기능이 눈덩이 굴러가듯이 기능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역할 덕분에 지금의 리눅스가 현재 위상을 차지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리눅스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리눅스는 앞에서 본 라이너스 토르발즈 그분이 만들었지만 이분의 GNU 프로젝트랑 같이 합작이 돼서 현재 리눅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널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자동차의 엔진 개념이고 커널.org에서 항상 최신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리눅스 토르발즈 그분께서 계속 이 커널.org에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커널의 변천사는 0.01 버전부터 쭉 올라와서 2022년에 6.0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널은요 세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5.83이면은 맨 앞에 5가 메이저 버전, 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15가 부 버전이고 세 번째 83이 패치 버전입니다. 당연히 이 세 자리가 높은 게 제일 좋겠죠. 로키 리눅스 9에는 커널 5.14.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널 버전이 비교적 최신 커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커널은 실제 소스 코드에서 여러분이 쓰기는 어렵지만 직접 쓰기는 어렵죠. 이 커널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배포판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산 자동차를 샀잖아요. 처음에 자동차에 엔진이 달려있겠죠. 그걸 쓰다가 새로운 신형 엔진이 나왔대요. 그러면 자동차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엔진만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가른 거죠. 엔진을 추가로 달 수도 있고 엔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커널 업그레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개념이 좋죠. 그래서 우리 로키 리눅스 9이 원래 커널은 5.14인데 필요하다면 더 최신의 커널인 6점대 이 커널을 가져다가 커널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업도 4장 후반부에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 배포판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 수업과 관련된 배포판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배포판의 종류는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레드에이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레드앤 리눅스예요. 이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제일 유명한 배포판이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얘는 유료로만 판매돼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RHEL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RHEL은 레드햇 회사에서 만든 상용 리눅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 RHEL이 상용이 돼서요 일반 무료로는 배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얘도 아까 살펴본 GPL 라이선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비록 무료로는 배포하지 않지만 소스 코드는 공개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RHEL이 소스 코드를 공개해요. 그러면 이 공개된 소스 코드를 갖다가 엄청 복잡하죠. 그러면 이거를 컴파일하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일부 단체나 기관 또는 회사에서 이 소스 코드를 받아다가 다시 그대로 컴파일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레드햇 클론 리눅스라고 얘기를 많이 불러요. 됐죠? 그러면은 RHEL과 똑같은 내용을 컴파일한 것을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CentOS였어요. CentOS가 RHEL 8버전까지는 CentOS가 제일 많이 쓰이고 유명한 제품, 그러니까 CentOS 8이거든요. 걔가 했는데 문제가 이 CentOS 8을 레드햇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CentOS 8을 지금은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entOS 8을 사용하던 많은 유저들이 RHEL 8 쓰는 것과 똑같죠. 이 똑같이 CentOS 8을 무료로 잘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CentOS 8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레드햇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 대안 찾은 게 우리 수업에서 사용하는 로키 리눅스가 되겠네요. 자, 페더럴 리눅스도 알아야 되는데요. 페더럴 리눅스는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건데 얘도 역시 레드햇사가 그냥 지원한다. 사실 레드햇사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레드햇사에서 소속돼서 얘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RHEL을 만들기 전에 얘를 미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지원을 해서 여기에 실험적인 기술 있죠. 실험적이거나 아직 미완성된 기술
그런 것들을 다 적용시켜 가지고 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얘를 발표한 다음에 얘를 어느 정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자기 자체도 쓰면서 많은 버그도 잡고 안정화시킨 내용을 RHEL로 컨버트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도라가 현재 28 버전을 기반으로 RHEL8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많이 수정을 하고 추가도 하고 있지만 기반이 페도라 28이 기반이 돼서 RHEL8을 썼고, 우리가 사용할 RHEL9 그러니까 로키9은 페도라 34 버전을 기반으로 썼다 보시면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페도라 34 버전을 먼저 만들어서 한참 쓰다가 안정화시켜서 RHEL9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페도라 리눅스는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발표되고 있는데 거의 6개월마다 새 버전이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센토스는 아까 잠깐 소개를 했는데, 센토스는 그레고리 커처라는 이분이 2002년에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RHEL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그대로 컴파일해서 센토스라고 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센토스가 사실은 RHEL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센토스를 RHEL이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은 센토스를 잘 지원을 하다가 현재는 센토스에서 더 이상 센토스 8 버전을 이후로 센토스를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토스 8까지는 사람들이 센토스 8을 아주 잘 써왔어요. 그런데 센토스 9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레드햇에서는 센토스 8 이름을 센토스 스트림이라고 바꿨는데, 이 스트림은 센토스 기존의 센토스가 아니라 RHEL의 베타 버전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RHEL8 또는 9를 만든 다음에 센토스의 그 베타 성능을 계속 테스트해봐요. 그러면서 이 베타가 완성되면, 예를 들어 RHEL8 만든 다음에 센토스 스트림에서 계속 테스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걸 갖다가 RHEL 8.1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여기다 계속 실험하다가 안정화되면 갖고 와서 8.2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게 센토스 스트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얘가 안정화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사실 베타 버전이니까 얘는 옛날처럼 센토스 8처럼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센토스 8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고 레드햇에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센토스를 처음 만들었던 그레고리 코처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이거 무슨 일이야? 안 되겠어. 내가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분이 센토스 8을 떠났거든요. 아니, 센토스를 떠났거든요. 떠났다가 다시 안 되겠어 해서 로키 리눅스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로키 리눅스를 8점대를 배포했죠. 역시 RHEL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컴파일해 가지고 로키 리눅스 8점대를 2021년 6월부터 배포를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센토스 8을 더 이상 못 쓰거나 센토스 8이 불안하니까 로키 리눅스로 갈아타게 됐고, 많은 유명한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로키 리눅스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RHEL9부터는 RHEL9의 클론 버전은 로키 리눅스다 이렇게 인정이 많이 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이것이 리눅스다 3판에서도 로키 리눅스 9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키 리눅스는 2022년 7월에 로키 리눅스 9.0을 배포를 시작했어요. 역시 당연히 RHEL 9.0을 코드를 가져다가 그대로 컴파일해서 만드는 겁니다. 로키 리눅스 역사는 좀 짧죠.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5월에 9.0을 발표하고 당연히 9.1, 9.2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 로키 리눅스 9.0 버전을 교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HEL9과 로키 리눅스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표현을 버그 포 버그 호환이라고 쓰는데, RHEL9 소스 코드를 보면서 컴파일하다가 RHEL9 소스 코드의 버그를 발견했어요. 그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로키 리눅스 9을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버그 포 버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면 로키 리눅스와 다른 리눅스의 관계는
요게 이제 이거 총 정리예요. 페더럴 리눅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면 레드햇을 만듭니다. RHEL이죠. RHL 버전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RHL 버전 만들고 가지고 센터 스트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기능을 조금씩 추가해요. 그래서 쭉 만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RHL 9.1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9.1 가지고 또 하다가 완성됐다. 그럼 9.2 만들고. 그래서 센터 스트림은 베타 버전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RHL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키 리눅스로 컴파일해서 막 만든 게 로키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역시 RHL 9.1을 또 가져다가 로키 리눅스 9.1, RHL 9.2를 가져다가 로키 리눅스 9.2 이런 식으로 계속 로키 리눅스도 RHL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바로 따라가는 성향이 있고, 물론 컴파일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올해는 몇 개월의 갭은 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몇 개월 안에 빠르면 뭐 보름 안에도 RHL 버전과 동일하게 로키 리눅스가 계속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하면 앞으로 이 책에서는 레드햇 계열이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 의미가 이 네 개를 다 그냥 통틀어서 하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뿌리가 다 같기 때문에 레드햇 계열 하면 페도라, 레드햇 또는 RHL, 센토스, 로키 이거를 다 묶어서 RHEL 계열의 리눅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로키9을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인데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PC에 설치할 때 이 정도면 되고, 우리는 실제 VMware를 사용해서 4대를 동시에 가동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은 몇 번 말씀드린 그 사양을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장을 마치겠습니다.